첫 소식은 문나이트인데요. 지금 미얀마에서 사망자, 부상자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 그다음에 아웅산수치 국가고민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뭐 거기 소속이자 구의장인 킹 마웅라디 군경이 킹 마웅라디 랏 의장이 하지마 씨. 이거 러시아어도 못하더니 씨. 한글도 못하네. 아이, 참. 지금 우리 감독님이 웃으셨어. 이거 뭐 외국인 노동자라는 얘기가 이러니까 나오지. 지금 심각한 얘기하는데 지금 웃지 마세요 지금. 네, 군경에 의해 끌려간 뒤 고문을 당해서 사망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토요일에 미얀마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면서 아웅산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서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미얀마 군경 폭력 진압 규탄 수치 석방 촉구.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글을 올려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더 이상 인명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영어로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함께 올린 데 이어 해시태그 Justice for Myanmar, Stand with Myanmar도 같이 적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굉장히 뭔가 가슴이 벅차 올랐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뭐 민주화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 국격이 엄청나게 올랐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우리 대통령이 민주적인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네. 맞아요. 전두환이가 이러고 썼어봐. 아유. 이런 지는 이랬을 거고. 니부터 잘해. 박근혜가 썼으면 썼어봐요. 얜 지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를 거야 이러면서. 군부를 아마 찬양했을 걸지도 몰라요. 박근혜는 어쩔 수 없는 뭐라고 역사적인 구국의 선택 이지라 했었잖아요. 아무튼 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이거 한글로만 쓴 게 아니라 영어도 같이 써 있거든요. 그리고 그 페이스북을 가보면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에 가보면 그 밑에 댓글에는 미얀마 사람들로 보이는 외국인 계정들이 이제 한글 그다음 영어로 미얀마 국민의 편에 서준 한국 대통령 감사드립니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대댓글에는 미얀마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대댓글에 또 미얀마어와 영어로 막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누가 우리 자기네들의 그 민주화 항쟁 과정을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이걸 지지해 준다고 얘기를 한 거 거기에 가서 고맙다고 댓글을 다는 사실은 그냥 글일 뿐인데 이 사람들이 달려와서 굳이 댓글까지 남기면서 고맙다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전 약간 소름 돋으면서도 약간 눈물 났거든요 진짜 오늘 보면서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 누군가가 간절하게. 그런 얘기를 해주기를 아무도 안 외세에 해주니까. 있는 사람들이 나서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스가가 했다든지 김정은이 했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겠지만 못하죠 그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안 해, 그런 걔들은. 놈들은 또 지금 군부라든지 현재 그 집권 세력들을 오히려 두둔하는 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비록 우리 멀리 떨어지긴 했지만 이 대한민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해준 거고 그래서 이제 요즘 세 손가락과 함께 촛불 그림이 시위에 이제 같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패널 안에 이런 그 손으로 들고 있는 판 안에 촛불 그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미얀마인들에게 대한민국은 이미 너무 유명한 나라예요. 한류가 퍼질 대로 퍼져 있고 사실은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신 노동자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러 들어오신 여성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미 미얀마에 대한민국은 너무 유명한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보세요. 저는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임을 위한 행진곡이 미얀마에서도 울려 퍼지고 5.18일 광주 민주항쟁이 미얀마에서도 알 정도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인지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렇죠. 인권 변호사 출신의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공식적으로 SNS 상에 이런 걸 써줬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우리 스스로도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분들한테도 엄청나게 힘이 되는 일이에요. 사실 저도 뭐 이런 류의 그 대통령의 SNS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방송에서는 그 얘기를 참못 꺼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 이제 그 사상자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점점 더 많아지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예. 아, 특히 막 소녀 얼굴에다가 10m 거리에서 총을 쐈다 이 얘기를 그거를 들으니까 조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정말 맛보기로 가는구나. 시범 케이스를 만들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사실 총 맞은 사람의 사체를 가까이서 본다는 건요. 엄청난 공포, 트라우마예요. 평생 사실은 그걸 본 사람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의 인생도 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월호가 침몰돼가는 과정을 전 국민한테 생중계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그걸 온 국민이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다 구한 줄 알았고, 근데 사실은 결국 수장되는 걸 본 거잖아요. 평생 그 장면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되게 우리 국민 전체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되게 슬픈 역사적인 일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들이 이제 문 대통령한테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한국의 기적과 같은 민주화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 그렇죠. 안에서 미얀마에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겠습니다만 이미 야당의 어떤 그 중요 인사가 고문을 받다가 살해됐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 된다고 치면 군부는 이미 이 대한 세력들에 대한 어떤 완벽한 제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희생을 당해도 누구 한 사람을 내세워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대표자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미얀마의 가장 큰 아픔인 거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희생이 끝나고 진압이 되게 되면 우리가 광주의 아픔을 20년 동안 외면했던 것 이상으로 미얀마의 아픔이 20년 이상 더 다져지게 될 거고요. 오늘을 기억하는 세대들한테서 그 세대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미얀마의 민주화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 또다시 나타나게끔 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숙성되는 데는 1, 2년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최소 20년, 30년 이상이 걸릴 일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를 우리 세대 안에 살아온 우리는 지금의 민주화에 감사해야 되고요. 지금의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역지사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원래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면 대학가가 이제 막 아이들로 학생들로 넘쳐나야 될 때거든요. 그러면 요때 캠퍼스를 이렇게 걷다 보면 저 학교 다닐 때 기억이 그 열사들 있잖아요. 이제 대학생인데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뭐 고문으로 사망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시위 현장에서 사망하신 분들 또 이제 그 분을 못 이겨서 분신하신 분들 사진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열사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쫙 나오면서 그 사진들이 이렇게 걸어놔서 늘 그 길을 오가면서 제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꽃다운 나이에 그 청춘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그분들을 잊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송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얀마도 그런 희생을 각오했다라는 글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미얀마 국민들이. 그래서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지 그리고 얼마나 지난하게 계속될지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린 너무 잘하니까. 이미 너무 잘하니까. 이런 시위나 이제 항쟁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기면 늘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가 그 사람들의 흔적을 지우려고 해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시신 탈취 같은 네. 시도가 되고 있는데 예전부터 그랬어요. 무슨 이제 항쟁으로부터 희생자가 생기면 그 사람 무덤이나 묘를 못 만들게끔 해요. 맞아. 왜냐면 그게 메모리얼이 돼버리거든. 사람들한테 회자되게끔 만드는 상황이 되고 그 회자할수록 사람들이 그걸 자꾸 기억하게끔 되는 거가 싫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짓 특히 잘하거든.
야당 인사나 민주 인사들을 시체를 뺏어갖고 바다에 던져버린단 말이야. 그런 짓거리들이 미얀마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게 보이면서 정말 악의 세력은 늘 한결같고 똑같고 더 잔혹해지는구나. 왜? 지들이 물러서게 되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또 지들의 손해를 볼 줄 알기 때문에 악은 점점 더 악독해지는데 그럼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선은 과연 얼마만큼 계속 정의롭게 이걸 해나갈 수 있을까? 비폭력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지금 총을 맞고 희생당하는 미얀마 국민들이 아직도 이제 그 무저항을 통해서 비폭력을 통해서 이걸 끌고 나간다고 하는데 목숨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 비폭력이 계속해서 지켜질 건가? 그 정당성을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안에서 빨리 누군가가 참전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유일하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 중국, 미국뿐인데 그렇지. 중국은 한패고 러시아는 방관하고 있고 미국은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참 이래서 세계 경찰이라고 니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겠나라는 얘기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뭐 아시아 지도자들 중에는 뭐 미얀마 쿠데타 이후로 비판 성명은 거의 처음인 것 같고 그 세계적으로 봐도 거의 없습니다. 이거 얘기할 수 이유라든지 없어요. 뭐 영국이라든지 그나마 뭐 민주주의 뭐 프랑스 같은 자유 인권의 상징이란 나라들 자체가 뭐 리비아나 중동이나 뭐 이런데 바레인 이런 데는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드는 이 우리 뭐 이름이 뭐냐 씨 과자 이름이었는데 과자 이름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이 마카롱 대통령 같은 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난 너무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요. 우리 이 5.18 광주 시절에 과연 전 세계 언론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도 다른 게 왜- 없구나라는 게 왜 들어요. 마크롱이 입도 뻥끗 안 하는지 아세요? 프랑스가 동남아를 상대로 그동안 엄청나게 군사 무기를 팔았어요. 팔면서 이게 굉장히 드러나지 않았던 일인데 그 무기를 팔 때 무기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들이 직접 가가지고 상주하면서 전술을 해준단 말이죠. 그게 이제 동남아 전체 프랑스 군의 영향력이 사실은 꽤 커요. 그렇다면 지금 프랑스는 어디하고 결탁돼 있냐? 군부하고 결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프랑스 군부가 중국 군부하고 함께 지금 있는 탄압에 필요로 한 장비들을 뒤에서 밀거래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이게 부도덕한 돈만 챙기는 이른바 선진국들의 모습인 거죠. 네. 뭐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SNS에 쓴다는 것 자체가 참 좀 저는-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네, 나라 다른 정상들도 그래야 압박이 될 수 있을 근데 건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따라올 만한 지도자가 있나? 아니 내가 그랬잖아. 전 싶어요. 세계 멀쩡한 행정부와 지도자는 대한민국 대한민국밖에 대통령밖에 없어요. 없더라니까 지금 없어요. 뒤져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도 계속 박근혜거나 또는 저쪽 애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우리나라 꼴도 마찬가지였겠죠. 가만히 우리가 입 닫고 어딜 있었겠지. 걱정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그 미얀마 국민들 불쌍하고 민중들 불쌍하다는 생각 막 드시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우리가 그랬어요. 네. 사실 물대포 우리 맞아서 백남기 농민 사망하시고 그거 우리가 그랬다고요. 영한네이처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의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우리 광주 민주화운동 때 뭐 다른 나라 정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라도 해줬습니까?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독일 기자가 와서 독일에서 빵 터트린 거잖아요. 그것만 그것도 해도 금방 내렸어. 별다른 평론 없이 네. 보도했다가 그냥 내렸어.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그때 막 영화 보면 기자 왔다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거기 광주에 있는 근데 사람. 아무 의미가 없었잖아. 그 사람들 앞에서 이거 찍어가서 알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응원을 했는데 그거 빼돌리기 위해서 일본으로 빼돌리기 위해서 첩보전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꾸몄던 거 지금 사실 따져놓고 보면 에피에 불과하고 남아있는 사진 증거에 불과한 거지 그게 세계적으로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다는 거야. 근데 결국은 우리 국민의 피로, 우리 민중의 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거고 저희도 사실은 생각하면 그 이후로 수십 년을 계속 싸우고 있는 거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 우린 다 된 줄 알았더니 한 명 바뀌었더니 그 적폐가 적나라하게 더 드러났다라는 그렇지. 거. 이제 그래서, 적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숨어 있다가 기어 나와 가지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잡아도 끝이 끝이 없는 이 없어.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 자, 우울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바퀴벌레를 박멸하는 방법은 태워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죽인 다음에 또 태워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알을 다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리려고. 그러니까 적폐들은 저는 진짜 뭐 어설프게 관용 같은 거 다 필요 없고요. 불태워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퀴벌레처럼. 너무 격렬해. 다음 넘어갈게요. 네. 뭐라는 거야? 불태워 죽여버려야지 다시는 준동을 못하지. 네. 응.